보자. 자, 핵에서 전자까지 평균 거리의 계산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었죠. 기억나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 1.10인가 1.10첨탄선가 뭐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이드로제닉 이온에서 주양자수와 각운동량 양자수가 있을 때 그 전자까지의 평균 거리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다고요. 이런 거 본 적 기억나죠? 네. 기억나요? 그래서 이때 여기 잘 보시면 이 Z가 뭡니까? Z. Z 뭐예요? Z. Z가 뭐예요? 원자 번호죠. 그래서 그 원자의 원자 번호가 딱 결정되면 이런 식으로다가 연역적으로 완벽하게 정확한 값으로 평균 거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다전자 원자부터 무슨 현상이 생기죠? 바로 전자 간 청력이 발생하죠. 그럴 경우에 핵에서부터 어떤 전자까지의 평균 거리는 여기가 원자 번호였던 것을 뭐로 바꾸시면 되냐면 바로 EFF 유효액전화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자 번호가 아니라 유효액전화로 바뀌는 순간 그 모든 계산은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 실험 오차를 포함하는 근사적 계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그 곳에서는 전자 간 청력이 없기 때문에 원자 번호를 활용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반면에 다전자 원자에서는 원자 번호가 아니라 유효액전화를 도입하고 그 덕에 그 거리가 정확하게가 아니라 근사적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른 꼴은 거의 똑같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에서 전자까지 평균 거리를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와 비슷하게 누구도 표현할 수 있냐면 요렇게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준위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 간 청력이 없다는 건 계속 말씀드렸고, 그럴 때 이 결과 이 결과 누구 결과와 똑같죠? 보호 모델 결과하고 동일하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호 모델로 예측을 하나 양자역학적으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나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에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런 꼴로 표현된다고요. 이럴 때 여기 N 이건 주양자수고 당연히 여기에 있는 요 Z 얘 뭐예요? 원자 번호죠. 그러면서 이런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에서는 요 에너지 계산할 때 각운동량 양자수 그 다음에 자기 양자수는 여기에 있는 이 에너지에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랬어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L과 ML에는 무관하게 에너지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이거 매우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 S오비탈이 됐건 P오비탈이 됐건 D오비탈이 됐건 오직 누구에 의해서만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그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상태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기억하죠? 그러면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바로 N제곱 Degenerated 이런 말이 있었는데 기억납니까? 자, N제곱 Degenerated 무슨 말? 아유, 철저히 이상하더라. 그래서 주양자수만 정해지면 그 개수에 해당하는 오비탈 전체 에너지가 같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양자수가 1번이다. 주양자수 1번이면 몇 개의 오비탈만 에너지가 동일해요? 하나죠. 네. 주양자수 2번이면 4개의 오비탈 에너지가 동일했죠? 그게 뭐였었냐면 S, PX, PY, PZ 이 4개가 에너지가 다 동일했었죠? 네. 기억나죠?
그런 현상을 n제곱 디제너레이티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n이 유일하게 에너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기억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매니 일렉트론 애톰에 적용이 되면 이제 이 Z가 뭐가 되면 될까요? Z가 요 수식골에서 Z가 뭐가 되면 될까요? 원자 번호에서 EFF 유핵전화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이 에너지는 정확한 값으로 표현되겠어요? 근사적 값으로 표현되겠어요? 근사적 값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이드로제닉 아이온과 매니 일렉트론에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달리 표현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 자리가 뭐예요? 바로 주양자수죠? 그런데 재밌게도 이 유효핵전화에 누구와 누구가 영향을 주느냐? N과 L 모두가 영향이 있는 거죠. 즉 주양자수가 뭐냐에 따라서도 유효핵전화가 결정되지만 그 전자가 S오비탈이냐 P오비탈이냐 D오비탈이냐에 따라서도 가림 인자가 달라졌죠. 가림 인자가 달라졌다는 게 가군동량 양자수 역시 유효핵전화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꼴에서는 주양자수만 나타나지만 여기에 유효핵전화에 가군동량 양자수가 영향을 동시에 주기 때문에 매니 일렉트론 애톰에서는 N과 L 모두 에너지 준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느냐? 다전자 원자에서는 바로 이렇게 이 에너지 준위가 커져요. 언제? 주양자수가 커질 때. 그리고 가군동량 양자수가 커질 때도 에너지 준위가 상승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가 더 이상 EN이 아니라 ENL 이런 꼴로 표기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양자수뿐 아니라 가군동량 양자수도 그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주양자수가 커지면 에너지 상태가 커지고 가군동량 양자수가 커져도 에너지 상태가 커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대강 표시해 본 게 이 모습이에요. 자, 지금 어떻게 그려진 건지 알겠죠? 잘 보시면 예를 들어 요런 것이 동일 주양자수에서 S냐 P냐 D냐에 따라 에너지가 달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원자에서는 예를 들면 3P가 수소원자에서는 누구랑 에너지가 같았어요? 3S랑 같았거든요. 3D도 3S랑 에너지가 같았다고요. 수소원자에서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전자 원자가 되면 P와 D가 S랑 에너지가 다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것만 딱 잘라놓고 보면 가군동 양자수가 커질 때 에너지 상태도 점점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주양자수가 커질 때 커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알겠죠? 주양자수가 커질 때 에너지 상태는 계속 커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가군동량 양자수가 달라진다고 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놀라웠게도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우연히 에너지 상태가 비슷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4S3D를 보면 4, 3 놓고 보면 주영자 수는 어디가 커요? 4, 3 놓고 보면 주영자 수는 어디가 커요? 4가 크기 때문에 얘가 주영자 수가 크니까 이쪽이 더 에너지가 커야 될 것 같다. 근데 SD면 어디가 가군동량 양자수가 더 커요? D가 가군동량 양자수가 더 크죠? 그 덕에 그것만 보면 얘가 에너지가 더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주 묘하게 그게 뭐 무슨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아주 우연찮게 그 둘의 효과가 균형을 이루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완전 다른 오비탈인데도 에너지가 아주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4S하고 3D예요. 4S 오비탈하고 3D 오비탈은 계산상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에너지가 비슷해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논리들이 이렇게 에너지 준위 그래프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다. 됐죠? 아니요. 자, 그래서 수소 원자 모델뿐 아니라 다전자 원자 모델들의 성격들도 일이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유효전화의 개념을 표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예? 자, 쓰세요. 썼죠? 그 다음 해볼 문제가 뭐냐면 118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9번 찾았습니까? 118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9번 찾았어요? 네. 이 118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9번 이거 굉장히 재밌는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요걸 한번 풀어볼 거예요. 사회에서 갔다 오겠습니다. 자, 요걸 풀어볼 건데 오늘 축구 왜 못해? 자, 어떤 문제냐면 요거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칠판 지우고 쓰는 동안 요 문제 브레인스토밍 해보세요. 이거 되게 재밌는 문제예요. 시작!